정권의 혼술 8월 28일입니다. 오늘부터 제 뒤에 배경이 좀 시원하게 보이실 겁니다. 좀 새로운 이 배경 선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와 관련된 여러 곳 한 20곳 이상 압수수색,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그 압수수색 이야기가 어제 오늘 뭐 정가의 최대 화제입니다. 압수수색 그 자체도 그렇지만은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칼을 빼든 거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빼든 거냐? 아니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치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보고를 했느냐? 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렇지만은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그 과정에서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은 뭐 허수아비였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야당에서는 이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인사청문회 9월 2일, 3일 이틀 동안 하기로 완전 합의가 됐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깡통 청문회가 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없이 소리만 요란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을 했죠. 압수수색을 하고 또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아무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과거 그런 모습 여러 번 봤죠.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야당에서 작심하고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 부인, 딸, 동생 전부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가 본격화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가족 주변도 다 수사를 하게 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자, 혹시 그것을 노리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과거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뭐 검찰 사정도 잘 알고 잘합니다. 청와대 사정도 잘 알고 법조인이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진짜로 칼을 빼던 것 같아. 뭐냐면은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타이밍이 절묘하고, 보통 집권 3년차가 되면은 권력이 효자동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자동은 청와대가 있는 것이죠. 서초동은 검찰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3년차가 접어들게 되면은 검찰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많이 해왔죠.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는 검찰개혁, 검찰을 상대로 손을 보겠다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는 이거 뭐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딱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이라는 건수가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죠. 검찰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검찰이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는 것이 오늘 전화 온 고위직 전직 법조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범법 혐의,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10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검찰이 어차피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란이 맞다. 이것이 오늘 전화 왔던 과거 정권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의지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원래는 고소고발이 한 11건이 됐는데 고소고발 사건이 전부 다 형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되는데 형사부는 그냥 일반 사건을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냥 고소고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해서 특수위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특수부는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해 있고 또 특히 부패나 부정 문제를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인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배당을 했으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조국을 겨냥한 강제 수사는 첫 성과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사무실도 포함이 됐죠. 노환중 의료원장은 누굽니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조국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개인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두 차례의 낙제가 있었음에도 6번을 1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 명분이 유급위기 극복 격려, 유급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라는 격려다, 이런 희한한 명분으로 걸쳐서 6번 1200만 원을 장학금을 줬죠. 그리고 그 부산대학병원장,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장의 노환중 그 교수가 재직할 때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그림 내정을 기증을 했고, 또 그 기념 사진도 같이 찍고 거기에 조국 후보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대로 오고 간 와중에 이 노환중 교수가 작년에 6월에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둘러싸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렇게 좀 힘을 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찰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문건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문건이 뭐냐면은 파일명이 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 그러니까 2019년 7월 18일에 오거돈 부산시장을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죠. 해서 이제 할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할 말을 적어 놨는데, 그때는 뭐냐면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나서 3주 후인데,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의료원장과 부산대 의대 교수를 겸직한다. 그래서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해명하러 임명권자인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찾아갔겠죠. 거기서 그 검찰이 입수한 파일 내용을 보면은 좀 충격적인, 자, 예상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하마을의 건강관리에 10년 동안 헌신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4년간은 건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했다. 어떤 자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대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전 대통령 일가의 건강관리를 다 본인이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좋아하고 내가 이런 헌신적으로 봉사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 대통령에게는 주치의가 있죠. 한방 주치, 양방 주치가 있는데 지금 양방 주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 부산대병원 소속인 강대환 교수가 주치의가 되는데, 강대환 교수가 주치의가 되는데 깊은 인력을 담당했다. 깊은 인력을 담당했다. 본인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대통령 주치의를 부산대 병원 교수가 가도록 하는데 내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정권과 상당한 그 연관이 있고 내가 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과 이 노교수 사이에 이런 커넥션이 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부산의료원장 되는 것뿐이 아니고 대통령 주치의를 부산대 병원 의사를 임명을 하는데도 본인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 강대환 교수를, 부산대 병원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 주치의 사이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지방 의료계도 대통령 주치의를 한번 해보고 활성화를 좀 하라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방 의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된 건 그때가 처음이죠. 근데 저는 청와대로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그때 좀 갸우뚱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지방을 배려한 대상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청와대 안에는 그 업무실장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임무실장은 경호실 소속입니다. 그 상주를 하죠. 그 업무실장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주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경륜도 풍부하고 의료계에서 신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임명이 됐고, 특히나 비상시에는 그 보통 뭐 대통령 주치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건강 체크합니다. 그 전에는 이무실장이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의학적으로 급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주치의가 당장 달려가야 되죠. 물론 그 앞에 뭐 국군 병원도 있고 뭐 연구실장도 있고 그 업무실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했기 때문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뭐 차로 빨리 가면은 한 20분 거리 안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여기서 주치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300km가 넘는 부산에 있는 부산대 교수를 주치의로 한 것이죠. 아마 비행기로 급히 서둘러서 막 가더라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지방대, 부산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상당히 이해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건에 나온 거라면은 뭐 조국 후보자든 누군가는 이 연결을 해서 부산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게이트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모든 여러 가지 이 게이트들이 부산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 중에서도 상당수가 부산 지역입니다. 뭐 부산대학교 있고, 부산의료원 있고, 부산시청 있고, 또 뭐 부산 옆에 경남 창원에 있는 운동학원도 있었고, 또 경남교육청,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도 뭐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죠. 조국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또 뭐 오거돈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대 의대 교수들 쫙 이름이 나오죠. 뭐 부산 의료원장, 또 부산 병원장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주로는 부산 인맥이었습니다. 부산 인맥이었고, 지금도 부산 인맥, 뭐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인맥들이 마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는 자기 부산 인맥의 리더로 키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뭐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조국의 자기 대망론 비슷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장관 하다가 얼마 동안 하다가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그 배지를 달고 다음 대선까지 쭉 나간다. 그러니까 조국 대망론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산 정권,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를 받는 부산 정권의 맥을 잇기 위한 작업이죠.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정권을 잇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뭐 그런 상황에 와 있고, 특히나 사태가 이 지경에 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파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권자인데. 그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게 뭔가 뭐 약점 잡힌 거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막강한, 본인도 부산 인맥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고 부산 인맥 출신이지만 막강한 부산 인맥,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 인맥을 눈치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구조를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이것은 개인 비리 차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권력형 비리죠. 민정수석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반칙과 특권을 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 수사, 정말 본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정황이 더 짙습니다. 짜고 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결국 수사가 진전이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죠. 버팀목이 되고 있는 부산 인맥을 겨냥한 수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정권의 버팀목이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권의 혼술이었습니다.